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지역이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기는데 이 재정비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변화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의 주신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대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내용들은 뭐 다 설명드리는 시간이 걸리겠고, 제일 중요한 우리 정비사업하고 좀 연관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우리 모아타운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지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도는 되는데 제한을 좀 받는 거죠. 그 매수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 때까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단계가 아닌 관리 처분 단계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슷한 사업의 절차도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인가라는 단계에서 이때부터는 재건축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이 상황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당이라든가 뭐 목동 이런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들이 많죠. 이런 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주하기 바로 직전이겠죠. 요 단계에서부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재건축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제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 단 이 조합원 양도 양수 이런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외 사항들이 있고, 이건 뭐냐면 일단 질병이라든가 직장, 뭐 세대원 전원, 상속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해외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받지 않고 진행을 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들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매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사업 단계 333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넘어갈 때, 재건축 얘기겠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이유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런 단계에서 3년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 했을 때 이때는 뭐 팔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사업 시행 인가서부터 착공 들어가는 시기까지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착공 들어가서 3년 안에 준공 시점, 입주 시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준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한 매도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의 어떤 부분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모아타운이 설명이 부족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을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모은 것들을 모아타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관리 처분 이후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금지가 되는 건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건축하고 비슷한 조금 혹독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22년 8월 4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서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당첨 제한입니다. 우리가 이 딱 두 가지인데 재당첨 제한에서 일단은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재당첨 제한을 5년 동안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당첨이라는 건 아파트 당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분양 신청한 것도 되지만 조합원들 재개발, 재건축,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처분 시점이 된 이런 것들도 아파트 당첨, 재당첨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을 갖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면 5년 내에 중복이 되는 어떤 사업지를 갖고 있다. 아파트를 받았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하나가 현금 청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당첨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2개 이상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이런 어떤 정비 사업에 있는 물건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조합원 분양된 거하고 또 일반 분양하고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것도 같은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 세대원들 특히 또 적용이 다 된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아타운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제한을 한마디로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을 받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받지 않는다. 결국 굉장히 큰 또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재당첨 금지 이게 두 가지 이번 핵심 대책에 정비사업과 연관된 건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부터 양도가 안 되고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안 된다. 재건축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재당첨 금지는 지금 모아타운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